자, 설명 잘 들으셨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30 몇 분 정도 지금 웹세미나 참여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응답은 이제 실시간 채팅창으로 주시면 답변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제가 채팅창을 읽으면서 이제 관련 내용을 제가 좀 그 질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영업 비밀 고지를 어떤 식으로 해야 인정을 받나? 영화처럼 탑시크릿해서 금고에 보관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이제 영업 비밀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업성이 뭐 이제 그 구체적 경제성도 있어야 되고 독립성도 있어야 되고 비밀로 관리되어야 되고 하는데, 이제 비밀로 유지되냐가 문제가 이제 되는 거고, 지금 질문하신 분도 그게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 비밀로 유지하는 거는 우리가 옛날에 뭐 연금술을 하는 것처럼 뭐를 금을 만든다. 그럼 어떤 레시피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적어놓고 내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몰래 꼭꼭 숨겨놓겠다 하는 그런 영업 비밀이 아닌 이상 그 영업 비밀의 종류에 따라 이제 다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때그때 판단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을 만드는데 제가 뭐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요즘 뭐 삼성전자에서 이제 Z 플립이라는 이제 휴대폰 만들게 됐죠. 그러면은 그 디스플레이가 굽혀지고 접혀지고 또 수십만 번 이제 왔다 갔다 했을 때 그래도 이제 나만 할 수 있는 그런 뭐 특별한 이제 우리 회사만의 어떤 특허가 있다, 기술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웹상에 올려놔도 되고요. 클라우드상에 올려놔도 되고, 아니면 적어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뭐 파일로 만들어도 되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 회사 이제 외부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 회사의 구성원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게 하는 게 영업 이제 비밀성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이제 저한테 질문 주신 것처럼 그냥 금고에 넣어놔도 되고요. 그 레시피가 있다 그러면은. 아니면은 우리 웹하드에 올려놨다고 했는데 그 비밀번호를 이제 걸어놔가지고 뭐 우리 회사의 이제 임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핵심 인력만 접근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렇게 비밀성 유지하면 되고요.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입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밀로 관리했다는 정도, 뭐 장부라든가 그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그때그때 판단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라는 분이 말씀하셨는데 법인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 또는 창업자가 정관 작성 시에 주주들과 정관 내용에 대해서 미리 뭐 협의나 합의할 필요가 있는지, 뭐 만약에 그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을 주의 깊게 해야 되는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법인 설립 과정에서 정관 작성 시에 미리 그러니까 협의나 합의가 필요하냐 그러는데 이걸 이제 뭉뚱그려서 질문이 하는데 사실 다른 내용입니다. 협의는 그냥 얘기만 하면 돼요. 해도 되고 합의는 완전히 이제 그 의견의 일치를 봐야 되는 거니까 별개긴 한데 그 합의가 권장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회사를 만들려면 제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정관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정관에는 뭐 절대적 기재사항, 뭐 상대적 기재사항, 뭐 임의적 기재사항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발기인 그리고 또 조합 이제 회사를 만드는 사람끼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정관 자체가 이제 작성이 안 되겠죠. 협의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 정관 작성을 할 때 제가 뭐 권유 뭐 이런 뭐 필요한 사항 같은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뭐 퇴직금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주식 취득 규정이라든가 등등등 제가 뭐 다시 보기로 제가 놔두겠지만 그런 내용을 좀 주의 깊게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뭐 발기인이나 이제 사람들끼리 이제 합의가 하는 게 필요하냐 권장되냐 그러면은 주주간 계약서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정관은 그 상법에 정한 내용이나 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세법적 내용이나 그런 이제 특수한 내용들 지금 변호사가 이제 자문을 해드리겠죠. 그런 내용들 쓰는 거고요. 사실은 디테일하게 뭐 언제까지 우리는 그 사람은 이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급여는 얼마로 한다. 그리고 이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는 다른 주주들에게 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유한 킴벌리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뭐 이사의 수는 우리 쪽이 몇 명, 뭐 상대방 쪽이 몇 명 이렇게 하는 것도 주주간 계약서로 써놓는 게 아주 디테일하게 쓸 수 있거든요. 정관은 쓸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주주간 계약서에 쓰는 거를 제가 권장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권장하는 내용은 주로 이제 지분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급여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엑시트가 문제가 될 테니까 엑시트 할 때 어떻게 하게 했다 그런 내용들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내용 권장하고 싶고 구체적인 거는 뭐 변호사 자문을 받으시면 되겠죠. 자, 다음 질문을 또 드리면 주주간 계약서의 경우에 작성 후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는 거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제가 칼럼도 한번 썼었는데 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요. 공증은 크게 이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서 인증을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일반 사람들이 그냥 공증한다 그러면 뭐 변호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공증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일단 이걸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요. 공정증서는 일종의 법원 판결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분쟁이 벌어졌을 때 나중에 법원 가가지고 소송을 하면 6개월, 1년씩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 향후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누가 누구에게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를 미리 이제 판결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사인을 받게 되면, 공증 변호사 사인을 받게 되면 나중에 그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재판 거치지 않고 바로 그 판결문 공정증서에서 강제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게 공정증서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들어가는 게 아주 특수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금전대차죠. 누가 누구한테 언제까지 월말을 지급해야 되고, 지급하지 않으면은 뭐 지연이자가 몇 프로 분이다 이 정도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그게 공정증서고요. 사서 인증은 그러니까 사적으로 쓰는 문서들, 그러니까 공문서가 아닌 게 다 사서 인증입니다. 일반 회사들이나 아니면 뭐 주주들이 쓰는 게 다 사서고요. 인증은 공증 변호사가 이게 위조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냥 사인해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별로 의미는 없어요. 위조되지 않았던 정도라서. 그런데 이 주주간 계약서 같은 경우는요, 공정증서가 아니에요. 누가 누구한테 어떤 청구를 하겠다 아니라서 사서 인증 정도입니다. 그래서 위조되지 않았던 정도만 의미가 되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공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이 있습니다. 공증을 받는다고 한다면 사서 인증 정도인데 위조되지 않았다는 정도로, 이건 뭐 비용도 얼마 안 들거든요. 2, 3만 원 뭐 드는 거니까 굳이 받으시려면 받아도 상관은 없는데 안 받아도 별로 의미는 없다. 뭐 상관없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밀 유지 서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연본 계약서에 간단하게 한 줄로 들어있는 문구가 효력이 있냐 그러셨는데, 이제 뭐 연봉 계약서, 비밀 유지, 어떤 비밀이 이제 회사의 비밀, 뭐 영업 비밀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외부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따로 이제 문서로 작성하지 않고 연봉 계약서에 한 줄로 들어갔다 했을 때 효력이 있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이 있고요. 어떤 이제 그 법률적인 의사 표시가 있을 때 그거를 제목하고 상관없어요. 그 실제 내용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제 내용이 연봉 계약서 들어갔다 온 문제가 되는 거고, 다만 그게 뭐 한 줄로 간단하게 뭐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건 하나만한 내용이죠. 사실은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어떤 부분이 영업 비밀이고 영업 비밀을 침해했을 때는 어떤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또 아니면 뭐 경업 금지 약정, 전직 금지 약정을 몇 년 동안 한다 이런 내용이 연봉 계약서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들의 유튜브 영상 관련해서도 저작권 뭐 이게 해당 부분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내용이 있냐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저희가 웹 세미나를 여러 번 할 건데, 오늘은 주로 이제 법인 설립 정관하고 이제 영업비밀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에 저작권에 따라 말씀 안 드렸는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마도 직장인들이 유튜브 영상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게 크게 보통 두 가지 많이 돼요. 본인이 만든 게 저작권이 회사에서 귀속되냐, 본인에게 귀속되냐. 그 다음에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게 회사에서 이제 겸업을 하지 말라고 있는 취업 규칙에 종종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 이제 위배되지 않냐 뭐 그런 건데, 사실 상황마다 다 따져봐야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 영상 같은 게 이제 회사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냐는 사실은 그게 회사의 자금과 뭐 시간 지원을 받아서 했는지, 그리고 또 이제 그 근로계약서를 할 때 영상을 만들 때 어느 이제 그 주체에게 귀속된다고 약속했는지 따라 다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또 유튜브 이제 수익 활동 같은 게 이제 회사의 겸업하지 마라 금지에 위배되는지는 뭐 취업 규칙을 봐야 되고, 취업 규칙 없다고 한다면 또 일반적인 이제 근로계약서 내용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제가 나를 한번 잡아가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시에 생산물 소유권에 대한 질문인데, X사에서 일하는 아무개가 고객인 ABC 회사의 교육 자료를 Z회사로 이직한 후에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ABC 회사의 자산인가요? X 회사의 자산인가요를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뭐 이제 고객사가 있었겠죠. 거기서 그 알게 된 어떤 교육 자료가 있었는데, 그게 다른 회사로 이직해가지고 그거를 쓴다. 그러면 이제 어느 회사의 자산이냐 그랬는데, 일단은 자산인 거는 이제 회사의 이제 구성원, 회사의 직원으로서 획득하게 된 그 교육 자료라고 한다면 일단 그 ABC 회사의 자료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반출하는 건 ABC 회사의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될 겁니다. 다만 처음에 이제 정확히 말하면 X사에 일하다가 해서 X사의 자산이 될 텐데, ABC사에서 X사를 가져온 게 과연 그게 적법한 절차로 가져온 건지, ABC사에 이제 허락을 맡았는지, 그리고 그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지는 또 별도로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결론적으로는 내가 어떤 회사에서 일하면서 취득하게 되지 알게 된 자료를 이직하는 회사에서 사용하게 된다면은 그거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 전 회사에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 전 회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 설립 후에 주주 참여를 하고 싶다면 자본금 책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본금보다 더 높아지면 비율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질문 내용이 약간 불명확하긴 하지만, 회사가 다 설립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추가로 주주로서 들어가면서 이제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주식회사가 일단 설립되고 나면
또 다른 이제 그 주주가 들어온다는 거는 뭐 기존 그 구주라고 하거든요. 기존에 발행된 주식을 그 구주를 판다거나 뭐 이제 사고팔고 하는 거는 뭐 그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 주식 사고파는 비상장 주식 사고파는 거 똑같이 하면 되는 건데 또 다른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가지고 그 주주가 자본금을 넣어서 회사 자본금이 커진다는 거는 회사 주주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될 수도 있고요. 신주 발행 절차를 거쳐야 될 수 있습니다. 또 신주 발행을 하게 되면 기존 주주가 인수권이 우선적으로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기존 주주가 신주 인수권을 이제 포기할지 안 할지 포기한다고 한다면은 그 이제 실권주를 이제 누가 인수할 건지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는 거라서 그 제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일단 자본금 책정을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기존의 그 한 주 금액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이제 몇 주를 발행할지는 회사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직원들한테 보고 받기로는 저는 이제 지금 이 웹세미나 이 내용이 주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중심으로 이제 회사 처음에 설립하거나 주주간 계약을 하거나 할 때 중심으로 했고 또 영업비밀 같은 경우도 이제 주로 스타트업들이 하는 문제가 되는 걸 중심으로 말을 했는데 기존의 뭐 중견기업이나 뭐 대기업들 이제 법무 담당 분들도 많이 이제 웹세미나 참여 신청을 하셔가지고 한 거로 제가 이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1회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번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워크랑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뭐 무료 세미나도 할 수 있고 방문 이제 상담할 때 저희가 이제 방문 상담 해드리기도 하고 뭐 자문 계약을 맺게 되면 저희가 뭐 선착순 같은 게 어떻게 베네핏을 주기도 하고 또 뉴스레터를 발행하기도 할 테니까요.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컨택을 해가지고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저희 질문하신 분 내용도 한번 취합을 한번 해가지고 관련 내용을 한번 더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얼추 질문은 다 끝난 것 같고 지금 6시 넘어가지고 거의 퇴근 시간이 됐는데도 이게 열심히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향후 또 기회가 되면 코로나 상황이니까 요즘 웨비나라고 하죠. 웨비나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필요하시면 저희 법인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변호사들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